자, 지금 여기 보면 사람이 이 다람쥐만 쳇바퀴에서 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쳇바퀴에서 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쳇바퀴의 단계는 취업이에요. 이 취업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학창 시절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대학 생활까지 그리고 이런 자격증 그런 부분까지 준비해서 딱 취업 전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취업 전선에 들어가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에서 쳇바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그 취업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그 다음 목표는 또 목표 내지는 아니면 그 다음 단계는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자, 결혼이라고 한 게 왜 크냐? 사실 우리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돈이 여유가 있으면은 집을 사야 되거나 아니면 돈이 좀 여유가 없으면 지금 임대로 뭐 전세라도 구해야 되는데 뭐 예전에는 혼수 그런 게 좀 크다고 했지만 지금은 집값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자, 이 결혼에 대한 또 이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자, 결혼을 해서 또 끝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아기를 낳아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돈이 부족하면 아기를 하나만 낳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둘도 낳습니다. 거의 저도 지금 둘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자, 아기 출산을 하게 돼요. 자, 출산을 하게 되면 자, 둘은 아껴서 두 사람은 부부는 아껴 쓸 수 있지만 아기들한테는 기본적인 또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 둘을 저도 키워봤더니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취업해서 결혼해서 자, 아기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데 이거를 또 아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이사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 내 집 마련. 자, 내 집 마련이 딱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아기를 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학비를 대야만 해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대학교에 갈 즈음이면 일단 부모가 거의 은퇴의 나이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느 한 사람의 얘기로 한 게 아니라 이 쳇바퀴 안에 딱 들어가면 모든 사람의 스토리가 이러해요. 모든 사람의 스토리. 내가 대기업에 다니던 공무원이던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던 사실 받는 급여 금액에 좀 차이가 있다 뿐이지 급여를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 쳇바퀴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그거를 돈의 좀 노예라고 하고 쳇바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월급으로 짜여진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 그림은 정말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남들도 살아가니까 그냥 이걸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데 저는 제 인생 계획을 한번 그려봤었거든요. 사실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취업이 되지 않았는데 언어 연수를 조금 다녀와서 6개월만 다녀와서 제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때 토익 800점인데 제가 취업을 못했으니까 원래 공대에서 800점이 들어가도 되는 그 점수대였는데 너무 힘드니까 6개월만 더 공부하고 오면 한 900점 가까이 맞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마음 먹고 하면. 자,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1000만 원 정도만 더 언어 연수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영어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너를 가르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제 직접 벌어서 직접 가야 된다. 지금 여분의 돈이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자, 1000만 원이 다 모아질 때쯤에 제가 제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그려본 거예요. 내가 28살에 갔다 와서 이제 29에 취업을 하고 뭐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이런 거를 하나씩 한번 제가 받는 연봉을 가지고 숫자를 한번 해봤더니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삶이 이거는 계속 숨 못 쉬는 삶이 되네. 오히려 결혼하면 좋은 게 아니고 아기를 낳으면 좋은 게 아니라 더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되게 좀 이 그림을 한번 인생 10년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암울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렇게 한 직장을 갖기 위한 길을 가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내가 나이트클럽에 와서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모았는데, 사실 나이트클럽에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을 했지만, 제가 지원하려고 했던 회사의 급여보다 나이트클럽의 급여가 더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보고, 진지한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내가, 취업을 하지 않고, 차라리 이제부터는 영어 공부 이런 거 안 하고, 나 돈 버는 공부할래. 나 부자 되는 공부할래. 그리고 뭐 돈을 모아서 일단은 사업하면서 재테크랑 돈 버는 공부만 제가 하기로 완전히 마음 먹은 거예요. 저한테는 인생에서 좀 전환점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친구들이 다 원래는 본인이 원하는 데 취업이 되지 않으면 대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뭐 조교를 하거나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좀 기다리는데 어느 연수를 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는 나이트클럽에 왔었고 그때도 좀 친구들이 많이 의아해했는데 자 나이트클럽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이런 직장이라는 걸 갖는 걸 아예 접고 그냥 사실 이때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 길을 걸어가서 성공 사례가 많으면 제가 불안해하지 않을 것인데 사실 그런 길을 걸어서 성공한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열심히 좀 공부를 하면 약간 막연한 좀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잘 준비하면 이런 돈 공부에 대해서 좀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두려움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보면 이쪽은 정말 소수가 선택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경쟁이 되게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제 계획도 바꾼 것도 있지만 저는 부자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에요.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 인생이 쳇바퀴 인생이 아니라 이제 부자의 흉내내기, 부자의 생각을 잊고 부자처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제 고민에 들어간 시점입니다. 자, 이 그림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신 거죠, 그죠? 돈을 누구는 쉽게 벌고 누구는 정말 어렵게 벌고 막 그래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해도 뭐 저도 우리 직원들 같이 하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근데 투자를 같이 하니까 자 그냥 월급을 벌어서 그게 목돈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종잣돈을 모았을 때 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티코를 제가 중고로 230만 원 주고 샀던 티코였는데 그 티코를 타고 다니면서 옆에 사실 마티즈만 지나가도 부러웠었거든요. 솔직히 제 거는 230이고 마티즈는 800만 원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고급 외제차가 지나가면 기름도 막 3000cc 막 4000cc 하니까 저 기름값도 차값도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기 때문에 벌어서 저 기름값 걱정 안 하고 저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지? 그 생각 했었거든요. 즉 그런 차를 타려고 하면 사실 수입이 그냥 월급쟁이보다는 훨씬 많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 단계로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악착같이 일을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뒷짐을 지고 있잖아요. 뒷짐 지고 그냥 편하게 청소기로 딱 대면 진공 청소기 되면 돈이 그냥 많이 빨려오는데 자 우리 그냥 일반인들의 삶은 이렇게 벼락에서 아슬아슬하게 이 작은 돈을 어차피 여기도 많은 돈을 갖고 오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밑에 있었어요. 밑에서 지금은 이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위를 보지 않죠. 그죠? 이 아래의 길만 있는지 알고 이 한 길로만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자,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도
아까는 제가 벼락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저도 그냥 잠깐 직장에 다녀봤지만,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회사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 이 부자의 경우에는 여기 벤치에 누워 있잖아요. 그냥 눕고 쉬고 있어도 이 건물에서 돈을 주네요. 예, 건물에서 돈을 줍니다. 자, 이런 게 저는 이제 부자의 시스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야, 이거는, 이거는 금수저야지만이 가능한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현실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자, 제가, 부자를 마음 먹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부자가 정말 된 사람의 책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됐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명확한 기준을 좀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빌딩 갖고 있는 사람, 뭐 몇십억 갖고 있는 사람, 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절대 부자가 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자산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닌 거예요. 자산이 많다고 해서 자산이 많더라도 사실 월세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 쓸 돈이 없는 사람은 되게 쪼들리게 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지만 요즘 보유세도 이제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산을 기준으로 따지면 부자 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월급을 모아서 10억, 20억, 30억 그렇게 모아간다는 게 평생 거의 안 쓰고 살아야지만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루기 힘든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저는 부자의 기준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현금 흐름, 월세, 이런 현금 흐름 300, 500, 이런 1000만 원.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저는 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까 쳇바퀴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는 일을 해야지만이 돌아가는 그런 쳇바퀴인 건데 부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월세 300, 500,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부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투입한 만큼의 그런 돈이 나오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하고 시간, 자,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자산이 기준이 아닌 이런 월세를 그만큼 확보했느냐, 자, 그걸 기준으로 저는 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니 그럼 월세 500, 1000만 원 나오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직장인이. 자,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좀 많은 사례 중에서 제가 직접 항상 한 거 가지고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